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투톱 체제예요. 반대편은 이제는 패로가 없죠. 단일화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예.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일정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3월 초다. 우상호 의원은 당원을 더 다진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은 지금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공직선언 이후에 언론에서도 주목을 안 하는 겁니다. 박영선 장관이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한 40% 중반까지는 가 있느냐. 박 장관에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으로 4월 7일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최근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포함하면 10명입니다. 1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출사표를 던진 건데 제가 이름을 한번 보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 이해운, 김선동, 이종구,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정기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야권에서 12명이나 출사표를 던졌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얘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이거 뭐 국민의힘 후보가 10명 합치면 안철수 금태섭까지 합치면 12명 이 엄청난 숫자인데 일단 국민의힘 배 소장 보시기에는 이 10명 후보 중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예측합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공개가 된 것이 이제 10명이고 앞으로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후보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영향을 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도 네. 그리고 지지층들의 결집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인지도와 또 지지층의 결집을 보고 관련된 여론조사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네네. 상황으로서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시장이 투톱 체제예요. 네. 그리고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고 네. 인지도가 일단 두 사람이 높죠. 그렇죠. 예. 높죠. 일단 주목을 해보면 네. 좁혀보면 근데 결국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되는가는 이게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변수들이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 시장에 도전은 했지만 대지를 못한 나경원 전 의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 그래도 한번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판단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최종 후보로 나갈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당원들을 통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 당내 경선은 또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테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인데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배 소장님 누구야? 근데 저도 이건 참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판세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초반 판세는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저돌적으로 캠페인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시킨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을 한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2011년에 중도 사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패착이에요. 예, 이번에도 사과를 했죠. 예, 그래서 나 전 의원이 달아나고 오 전 시장이 쫓아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결정적인 것은 이 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당선 가능성이 있고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는가. 네. 또 하나는 안철수와의 경쟁력입니다. 대결에서의 경쟁력. 예. 단일화는 저는 단일화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예. 왜? 안철수 대표가 나가고 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면 이건 상당히 보수 야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3자 구도면 예. 패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일정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3월 초다. 왜 3월 초냐? 3월 중순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난 다음에 네.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이 지금 보수 야권 내에서는 상당히 거론되고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시사거장 보시는 분들이 단일화 되겠어? 안철수 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반대인데 선을 긋고 있는데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여권을 이기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4월 국면에 가장 중요한 여권 내의 변수는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에서 지금 30%대 중반에서 리얼미터 기준인데 더 하락하느냐? 그럼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이건 기본 이슈가 되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 또는 20%대로 내려간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네. 여권 후보로서는. 그런데 다시 이 코로나 백신 수급도 잘 되고 부동산도 좀 일단락되고 지금 설 연휴 전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그렇죠. 신년 공개를 기자회에서 했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중반까지 반등을 한다. 이러면 서울시장 선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와는 또 다릅니다. 왜? 미니 대선, 일종의 대선 전초전이거든요. 그런 만큼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보수 야권의 경우는 결정적인 건 단일화입니다. 네. 근데 단일화가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단일화가 된다면은 이건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부분에서 네. 안철수 대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배 소장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안 대표는 이제는 퇴로가 없죠. 왜냐하면 대선을 마다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는 것은 네. 서울시장에서 당선을 본인 스스로는 또 당에서는 전제를 했을 거예요. 네. 뭐 그래야- 본인도 야권 단일 후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 이후에는 또 입장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네. 그것이 안철수 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다 함께 단일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네. 이야기는 했지만 세석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다면 그 타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불가피하고 안 대표가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독자 출마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철수 대표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보수 쪽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진보 네. 쪽보다는. 네. 그런 만큼 보수 쪽 표를 가져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여당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의 네.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단일화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 단일화냐? 적어도 어느 한쪽 후보가 설 연휴의 민심, 그러니까 2월 중하순에 누가 되었던가, 이건 제가 어느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든 또는 안철수 대표가 되었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지지율 차이가 좀 확 나야 된다. 지지율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 난다면 대체로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렴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1, 2%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또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둘 다 양쪽 다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난망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단일화를 가겠다는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도 그러면 우리 경쟁력이 되는데 뭐하러? 심지어는 이제 가장 이게 말 그대로 3자 대결이 예.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복잡해지는 상황이 3자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네.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을 두고서 서울시장의 후보도 내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당의 경쟁력에도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도명분이는 우리 후보가 이겨. 네. 그럼 우리 후보 내야죠. 우리 후보가 별의 순간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설 연휴를 지나고 난 이후에 2월 하순경에 안철수든 또는 국민의힘 본선 후보, 그때는 경선이 끝났을 거예요. 본선 후보가 어느 한쪽이라도 10%포인트 이상을 앞서느냐 앞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 결과는 운명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우상호 의원 혼자입니다. 4선호의 의원이고요. 586 세력의 조직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다면 언제 던지느냐, 이 부분인데 우상호 의원은 빨리빨리 결정을 해라, 나오려면 빨리 나와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 소장 보시기에 박영선 장관 출마할 것으로 보는지, 한다면 박영선 장관과 그렇다면 우상호 의원의 이 양자 대결의 어떤 승패를 가를 요소가 뭐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의 결정적인 것은 역시 당원 투표겠죠. 네. 국민 여론조사야
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 쪽에 유리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 뭐 해보나 마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당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원은 그래도 이 일반적인 대중성 외에도 누가 더 서울시장으로서 우리 당에 네. 기여할 수 있고 대선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당원 투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호 의원은 당원을 더 다진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지금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공직선언 네, 이후에 정책 발표 계속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예. 아니 왜 안 나오냐. 이러니까 네. 언론에서도 주목을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서로 간에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보수 야권 단일화 쪽에 가 있으니까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아니 뭐 내가 1대 10 대결하냐. 당에도 불만이 있어요. 당에서 보수야, 빨리 일정을 그러니까 진행해야지 왜 이러냐. 뭐 박영선 봐주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됐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꿈을 접게 만드는 더 영향력 있고 비중 있게 나온 인물이 또 박영선 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선배입니까? 박영선 장관이 선배죠. 아니 누나 왜 이래? 이렇게 할 만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누나는 더 뭐 이렇게 본인의 기회를 동생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이 지금 뻐꾸기를 이야기하고 종달새를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은 뻐꾸기는 못 될지언정 종달새라도 되고 싶은 심정일 텐데. 박영선 장관도 뭐 전에 어쨌든 또 서울시장에 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또 그러니까요.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본선에는 못 나갔었죠. 예,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경선에 나가서 또 선전을 했었던 박영선 장관이기 때문에 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본인으로서 좀 이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네. 박영선 장관이 좀 더 잘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지금 물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박영선 장관이 그런데 나왔을 때의 과제는 그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현 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한 선거 시점에서 4월 7일이죠. 보궐선거 때 40% 중반까지는 가 있느냐. 네. 이게 박 장관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이슈나 이런 것을 참 박 장관이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마마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박 장관이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을 흡입할 수 있을까 상당히 메시지 전달력은 좋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은 청문회 때 지적이 됐지만 이 부동산 관련 이슈가 박 장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과 관련 재산과 관련된 해명 또 박영선 장관 많이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선거판에는 모든 게 다 끄집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모진하고 얼마만큼 내가 효과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얼마만큼 당당하고 또 흡입력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봅니다. 지금은 네. 벚꾸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종달새 쪽으로 네. 종달 조금씩 넘어가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 이미 불붙고 물밑에서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장관 초입기에 들어간 이 출마 선언을 계기로 민주당 쪽에서도 흐름이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